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2011년 만전 와룡산 고수차입니다. 이 차는 제가 구입하고 싶은 차는 많지만 다 구입했다가는 차를 이고지고 거리에 나앉아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시음용으로 조금씩 소분해서 판매해 주시는 판매자들이 계셔서 저는 기회가 되면 비싼 차들, 제가 쉽게 만나기 어려운 차들은 소분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 차도 소분 구매를 했고 구매를 하면서 맛을 보고 구입을 하였는데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서 또 즐겁게 마실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하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유독 만전 지역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약간 그 산지 자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아니요, 조금 더 뒤에 어쨌든 그쯤에 한번 그 차를 소개하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소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벽면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4g을) 계량해서 덜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도구는 그 만전지역 모든 차들을 시음할 때 아주 작은 개완을 사용하고 있고요. 수구나 찻잔이 종종 달라지긴 하지만 개완이 기본적으로 크기가 동일한 개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맛의 차이는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딱 4g을 덜어서 했지만 개완이 작으니 한 번에 쏙 안 들어가네요. 최대한 찻잎을 덜 부수고 개완에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찌나 얼추? 네. 황현 선생님의 사소한 부탁을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는데 그래도 이 책은 마무리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주 약간 뒤를 남겨두고 오늘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차까지 마셨고 11년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요. 이 차는 독특하게 가을차라고 합니다. 보통 봄에 따는 차를 가장 상급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또 가을차만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하니 조금 다른가 싶은 마음에 가을차, 봄차를 다 만나볼 예정이에요. 오늘 마실 차는 가을차고 다음에 마실 차는 같은 해의 고수차이고 지역은 다르고요. 그 차는 봄차입니다.
아직 차 잎에서도 뭐 익어가는 향보다는 아직도 파릇한 향이 더 많이 살아 있고요. 그래도 제법 11년 차면 올해까지는, 아직 올해로 치기는 한 달도 안 되니까요. 작년까지로 친다고 해도 7, 8년은 된 차인데 아직 좀 더 기다려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충분히 맛을 보기 위해서 설탕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우렸습니다. 사실 설탕에서는 딱히 쓴맛이나 신맛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요 시기 즈음부터는 조금 더 순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조금 뒷맛이 살짝 쌉쌀하게 올라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 쓰다고 생각되는 맛은, 물론 뒤에 확 쓴맛이 있어 라고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쓴맛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 차에 쓴맛도 있네 정도의 느낌이라서 이전 13년 차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확실히 더, 예, 이렇게 산지별로 만전차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 보겠다는 어떤 약간이나마 조금 알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쭉 마시고 있는데요. 확실히 집중해서 마시는 것과 그냥 마시는 것의 차이는 있고요. 진하게 마신 것이 괴롭기만 했던 것이 아닌 약간 특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대체로 차를 살짝 식혀서 마시는 편인데요. 뜨거울 때 마시면 마치 그 독한 독주를 마실 때 뜨거운 덩어리가 훅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뜨겁게 드시는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큰 줄기가 제법 큰 줄기가 삐져나왔네요. 네, 확실히 진하게 마시고 있는 지금 한 3탕 정도를 조금 진하게 마시고 있는데 두 번째 탕도 확실히 덜 진했고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진하게 마시고 있는데 뒤에 쓴맛이 확 올라오고 다행히 이 쓴맛이 오래 남아있는 게 아니고 금방 사라집니다. 차를 마시고 입안에서 넘어가고 그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검은별? 죄송합니다. 확실히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잘 때 누군가 두드려 팬 건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어떤 상황이었는데 차가 들어가면 조금 살 것 같은 기분이 돼서 차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농도로도 마시기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4g을 넣고 뭐 한 2, 30, 20초 내외 요 정도 계환일 때 요 계환은 80ml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8, 90ml 안쪽으로 80ml, 75ml 정도 더 작나? 근데 여기에는 이 정도가 아주 적당한 듯 합니다. 좀 옅게 마시고 싶을 때는 바로 빼면 되니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5탕째까지는 농도의 변화가 딱히 없습니다. 같은 동일한 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뭐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거든요.
농담, 반 농담이지만 약간 슬픈 농담이기도 한 내 방송을 내가 제일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들을 찍으면서 가장 저에게 긍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그냥 마실 때보다는 차를 좀 더 집중해서 마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메모를 하려고 해도 글로 표현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잔을 거듭하면서 계속 뭘 쓴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나만 좋아하는 방송이어도 즐겁게 쭉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차도 뒤에 지금 7, 6탕, 5탕, 6탕 정도인데, 이제 목 뒤에서 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은근한 단향이라고 해야 할지, 참 이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은은한 향이 올라와요. 약간 쌉쌀한 맛과 은은한 향. 다음부터는 시음보다 좀 더 편하게 마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조금 더 옅게 바로바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탕까지는 무리 없이 균일하게 우러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2탕씩 우려도 되겠지요. 요 조그마한 한 잔에서 쓴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뒤에 어떤 향도 남아있고 하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확실히 그 산미라고 말했던 그 약간의 신맛과 비슷한 것들은 확실히 덜 나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할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아마 시간 차이가 아닌가, 뭐 혹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거의 읽고 몇 페이지 남았는데요. 이 읽으면서 다른 것들보다 이게 시간 순으로 쓰여 있는데요. 시간 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짧은 글들을 엮은 것이기 때문에
보면 그 시간 속에 한국 국내에서 발생했던 어떤 사회적 시대적인 문제라든지 상황들, 사건들도 분명히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이 시기쯤에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들에 대한 황현선 선생님의 어떤 시각이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겠죠. 확실히 옅어진 다음부터는 훨씬 마시기 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입에 거슬리거나 목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어요. 전 사실 입이나 목에서 거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되도록이면 피하게 되거든요. 창밖에 쌓이는 것을 내어다보며 그는 귀엽고 신비롭다는 눈짓을 한다. 손을 흔든다. 어린 나무가 나무 이파리들을 흔들던 몸짓이 이러했다. 신경님의 시 유아의 첫 연이다. 신비로운 것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여린 것들만 신비로운 것을 알아본다. 우리가 흔히 여리다는 표현을 섬세하고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섬세하고 약하고 다치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연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나쁜가? 과연 그 현실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피곤하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버겁더라도 그쪽을 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신보다 대자연에 더 의지하며 자연은 하나의 신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리상의 모든 발견이 사실상 끝나자 저 자연이라는 신전은 귀신 없는 사당과 같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물질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없으니 정신의 비밀도 없고 비밀스러운 정신도 없다. 우리는 이 깊이 없는 일상의 사막을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황무지에서도 황무지 밖을 꿈꿀 수는 있다. 일상의 권태 속에도 예외적인 시간이 있다. 이 정도 시기에 차들을 마시면 아주 순해지고 편안해지지는 않은 정도고, 나이가 제법 있다고 말하기엔 아직 부족한 정도고, 특징은 살아있고 부담은 없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정도 시기의 차들이 가격적으로도 그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구입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마시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어떤 재미난 발견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더는 황현산 선생님의 글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의 생각을 훔쳐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책이 갑작스레 끝나는 것처럼 뭔가 한번 책을 맺는 정리를 선생님이 마저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라, 네, 아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때때로 엿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배우고 그것들이 쌓여서 생각이 되고 철학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것들이 어떻게 타자에게 타인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문학적인 혹은 문화적인 것들을 거친 사상이나 이념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고 조금 더 그 감정적인 울림을 준달까? 논리적인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는 아주 즐겁게 마실 수 있을 텐데 조금밖에 없으니 아쉽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차들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노리고 엽저를 슬그머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차를 주룩 마시면 이렇게 한겨울에도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것이 뭔가 보약 먹은 기분이 들고 기분만이라도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향은 강렬하지 않지만 강렬하지 않을수록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강렬한 향은 확 기분 전환이 되고 상쾌하고 어떤 인상을 주지만 특징적인 인상을 주지만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는데 차향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 갑니다. 특히 입 안쪽에서. 자, 이제 줄기를 골라내 볼까요? 줄기가 아니요. 꽤 줄기가 많다고 덜어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까지 마신 만전차들 중에서는 제일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회계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가을차라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확실히 골라내면서도 다른 때보단 더 많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완벽히 줄기만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요. 다 찻잎에 붙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디서부터 똑 땄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쯤은 지금 생각해 보는데 입안에 남는 향이 약간 그 화분에서 나는 그 꽃차를 마실 때 느낄 수 있는 단맛이 약간 있거든요. 그게 줄기가 많아서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줄기가 많으면 단맛이 더 많이 난다 라는 얘기가 진짠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마신 것들을 봤을 때는 마신 차들로 생각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비율이 다른 때보다는 물론 이렇게 넌 이쪽으로 올래? 비율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역시 차는 여러모로 재밌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마시면 내가 마셔야지. 당분간 아직 저에게는 남은 만전이 있습니다. 네, 당분간 2004년 정도까지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전 차들을 더 마실 텐데요. 이 다음 차, 그 다음 차
이렇게 줄줄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며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